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지아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더위가 조금 지나가서 좀 살만하시죠? 아, 네. 살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 몸의 변화 때문에 네. 하나도 살만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예. 네, 이 몸은 언제쯤 적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죠. 왜 우리 몸은? 그러게 말입니다. 고정돼 있지 않은 이 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네. 스포츠 인권이거든요. 네. 올해 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8월 11일에 막을 내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아님?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조금 챙겨봤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에 배드민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챙겨봤고, 그 다음에 배구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구도 챙겨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그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네네. 막 그 인터뷰한 거 저는 인터뷰만 봤거든요. 예. 그 대표팀에 실망했다고 막 네. 발언한 영상을 봤는데 네.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게 메달을 딴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한다는 게 젊은 선수라서 저게 가능할까? 시대가 많이 변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자 배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 배구도 되게 본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김연경 선수가 딱 그랬어요. 아. 네, 김연경 선수가 이제 맞아. 세계적인 선수가 네, 되면서 그 이제 배구협회에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김연경 선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스포츠를 잘 원래 안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파리 올림픽에서 또 되게 저 진짜 안 보는데 하도 막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김예지 선수. 네네네. 그 사격하는 김예지 선수를 되게 멋있다고 다들 그래서 또 찾아봤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정말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진짜로요? 네, 킬러로 나오는. 와, 정말 하는구나. 그때 네. 막 영상에 누구니? 그 사람 있잖아요. T 자동차 대표가 일론 머스크요? 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렇게 좋아라 하길래 그런 김예지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영화 섭외하면은 하겠느냐, 막 그때는, 제가 무슨 영화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니 결국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면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예, 오늘 스포츠와 관련한 인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은 수원이고요. 네. 네, 한 10년 넘게 인권교육 활동을 좀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스포츠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왜 그린인가요, 이름이? 왜냐하면 네. 그린이라는 의미를 다들 아시다시피 초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자연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또 뭔가 이 지구가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요즘에 또 기후위기 시대 등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이름만이라도 그린이라는 별칭을 좀 가지면서 초록초록한 세상을 한번 가져가보자, 만들고자 이런 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없네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 제가 사실 이런 라디오 녹음은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살짝 이제 제가 이따가 말을 많이 할 텐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처음에서 좀 떨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에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라든가 전체적인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생기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기는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인권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스포츠 인권으로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우선은 인권 교육이 되게 다방면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2019년도쯤에 뭐 이제 그 빙상 선수이신 심석희 선수나 아니면 이제 고 최현숙 선수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 이 스포츠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도대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뻥뻥 터지나 이제 나름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관련한 그 진상조사팀 같은 것들을 꾸려가지고 조사도 했고 또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제 문체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인권적인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제기가 돼서 그런 인권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권 교육이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는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거나 아니면 인식되지 않고 있고 특히 교육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경기가 이렇게 잡히면은 일정이 계속 뒤로 딜레이 되는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교육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전히 조금 잘 진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제가 왜 활동하게 됐는지는 앞서도 부분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스포츠 쪽에서는 사실은 인권교육을 했던 경험도 별로 없고, 이제 그랬는데,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스포츠 인권센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이제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생기고, 인권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를 좀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점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어떤 교육으로 좀 저의 좀 이런 활동도 좀 확장해 나갈까 고민했을 때 그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스포츠 분야에 지금 조금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고자 인권교육 활동을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스포츠계에서 내부에서 인권교육 얘기하시니까 이번에 그 김혜지 선수 속해 있는 곳이었나? 임실? 네, 임실. 거기도 뭐 인권교육을 또 매해 잘 해왔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모든 곳에서는 다 매해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잘하고 있냐는 조금 더 다른 문제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교육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인가요?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은? 네, 뒤에 뭐 질문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법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지도자, 선수, 뭐 심판까지 다 합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폭력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제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뭐 2년에 한 번씩은 들어야 된다는 지침들이 지금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원은 있는 거예요? 네, 학원이 어디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대다수 진행이 돼요. 영상 보는 거요? 영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영상 보면은 이제 수료증도 발급하고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료증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지도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정말 관심 있는 교육도 잘 들어야 사실 좀 오래 기억에 남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는다? 이랬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쵸. 효과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뭐 수료증 받는 이런 거 영상으로 네. 보게 맞아요. 되면 사실 틀어놓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 넘기기만 하고. 그 직장인들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딴짓 많이 하네. 그죠? 아니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누가 나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그 스포츠 하면 좀 저는 군대 문화 이런 게 좀 떠오르거든요. 이게 약간 군대 문화는 위계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군기 같은 거 잡혀 있고. 근데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군기처럼 뭔가 그런 게 좀 기강을 잡는 예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데. 그 많이 안세영 나오고. 선수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도 네. 뭐 외출을 하려면 네. 그냥 단톡방에 외출 갔다 오겠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음. 그 위에 선배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야기를 톡을 보내고 뭐 나가야 외출을 해야 하는 문화가 있다 뭐 이런 거를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SNS에 자기가 이제 뭐 옛날에 20년 전에 선수였었는데 그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야 똑같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이 선수들 간의 문화도 그렇고 그 문화들이 너무 좀 경직돼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내부적인 것들은 뭐 세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스포츠 현장에서 뭐 실태 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혹은 뭐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일례로 뭐 학생 선수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체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2019년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석희 선수나 고 최현석 선수 사건 이후로 조사를 그때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 선수들의 통계에서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대답을 좀 했는데 이제 요 조사를 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2023년도 작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또 그 새롭게 조사된 결과를 보면 그래도 또 이제 통계는 조금 줄긴 했어요. 2019년도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는 20명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인권 침해를 경험했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근데 통계는 좀 줄기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조직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 현장 조직 문화는 바꿔나가는 것들은 사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문화를 또 유지시키게 되는 또 그 안에의 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들한테 일일이 뭐 나 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뭐 이러면은 그 선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뭐 지도자가 그렇게 좀 하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제들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아까 김연경 선수분도 얘기했지만은 그 안세경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가 됐지만 그 숙소에서 내가 빨래를 하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김연경 선수도 똑같은 맞아요. 인터뷰를 그 전에 하셨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는. 그래서 나는 배구하러 왔는데 내가 빨래를 하러 온 건지. 근데 그거를 막 아주 대놓고 비판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운동 선수로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문화는 좀 헷갈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주변에 또 그런 스포츠
미래 꿈나무들 이제 아는지 뭐 아이들 뭐 이런 있어서 간혹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체중 같은 데 가고 이런 데를 가면서 그때 학교 다닐 때 만났던 뭐 선배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졸업하고 그 스포츠계에 계속 남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 전부터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런 문제도 있겠죠? 워낙 그러니까 예술계 쪽도 그렇고, 스포츠계 쪽도 그렇고, 선후배 간, 혹은 이 종목 간에 너무 협소하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예, 뭔가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문제제기하고 나서도, 2차 피해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되게 정말 폐쇄적이니까,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나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이건데 이 스포츠 잘못 찍히면 이제 선수 생활.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 앞으로 배드민턴 선수로서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이 되게 컸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강할 것 같아서 그거 얘기하는 게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체육학과가 있었어요. 무용학과 뭐 이런 예체능계가 있었는데 거기는 문화가 이렇게 선배들이 멀리서 오면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크게 해야 되는 문화였었나 봐요. 근데 제가 키가 크고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혹시 체육학과 선배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간 사람들마다 이제 약간 이렇게 체육복 입은 친구들은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쟤 뭐하던 애야 막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안 받고 가만히 인사 안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아닌가 봐 이러고 지나가고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뭐 중계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뭐 최강야구라고 해서 스포츠 관련한 또 예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은근히 보면은 그런 위계 맞아요. 서열에 대한 네. 문화들이 너무 이렇게 녹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고 이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너무나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위계 서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희 애 학교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걔가 야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구단에서 그 감독님 차만 이렇게 오면 그 아이들이 다 그 앞에 막 뛰어 달려가가지고 문 딱 열리면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뭐야 무슨 조직이야? 왜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해? 근데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그러니까, 문화를 하니까 맞아요. 커서도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최근에 중학교 야구단 교육을 갔었는데요. 나름 인권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습관들 혹은 문화들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교육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들어오시든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시든 그냥 다른 인권교육을 그냥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감독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학생분들이 갑자기 교육을 듣다가 다 일어나더니 막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독님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건 뭐지? 뭐 교육 초반도 아니고 끝나는 말무리도 아니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육 끝나고 나서 그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갖고 그거에 대한 이제 후일담들은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너무나 저는 그게 좀 충격이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한테는 여러분 저는 되게 대단한 뭔가 큰 일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몸에 자동이에요, 체화된, 자동. 네, 체화된 습처럼 남아 있는 건가 봐요. 네. 아, 무섭다. 자,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을 이렇게 모시면 저희가 노래를 이렇게 두세 곡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사전에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혹시 해오셨죠, 선정을? 아, 네. 한 곡, 그 중에 한 곡을 먼저. 네. 제가 이게 또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제안받았을 때, 네. 이 내용과 정말 어울리는 것들을 찾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크긴 한데, 제가 조금 그것을 열심히 못 찾은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떠오르는 노래 두 곡을 찾아오기는 했어요. 네. 네. 그 중에 한 곡을? 그 중에 한 곡이요. 네. 그 중에 한 곡은 제가 요즘 또 야구 중계를 열심히 또 보고 있고, 뭐 가끔 시간이 되면 직관도 보고 있는데, 진짜 요즘에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요 노래를 야구장에서 진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뭔가 약간 오묘하게 되게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 현장과. 그래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노래를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데이식스의 웰컴 투 To 더 the 쇼. show. 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하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t's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막이 내릴 그날의 너 그때도 네 손 꼭 잡은 채 너라서 행복했다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은 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아, 네. 저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아, 좋네요. 그래요? 네네.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최강야구 오프닝 네, 노래가 맞아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야구장에서 많이 네, 들을 거예요. 네. 최강야구도 안 봐가지고. 아, 네. 이게 최강야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야구장에서 여성 관객들이 엄청 늘었대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가지고 또 누구는 뭐 여자들이 뭐 야구 룰도 모르면서 뭐 야구를 본다는 둥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누구는 처음부터 룰을 아나? 다 보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냥 여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겠죠. 자, 우리가 또 경기도에 다들 경기도에 사시잖아요. 안산 여기 단원 FM도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지하철에서 스포츠 인권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22년도에 만들었던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19년에 경기도에서 그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 및 무료 소송 지원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인식 개선 홍보 막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2019년에 대변인이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기사로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그린님 알고 계시나요? 저도 뭐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때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지자체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 그 위에 말했던 거는 경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그 조례를 아마 만들기 전에 정책으로 이렇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발표였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도 되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스포츠 인권 센터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스포츠 인권 센터에서 뭐 조사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어서 이제 사실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아니면 좀 뭔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상담 지원하는 그런 상담 창구가 지금은 개설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요거까지는 좀 가고 있지 못하는 뭐 이제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2차 피해나 아니면 이걸 말해봤자 뭐해 소용없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팽배하면서 사실 상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이렇게 착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뭔가의 거리감들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감정노동 센터? 감정노동 상담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상담 뭐 법률 상담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상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심리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을 또 지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거를 센터에서까지는 어렵고 센터에서는 심리 지원을 이런 곳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까지 안내 정도의 그런 상담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심리 지원해주는 거는 무료로 지원해주나요? 그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정책들이 해마다 조금 달라지니까는 딱 지금 뭔가 고정화돼 갖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상담 지원을 해주지만 선수들은 뭐 해봤자 뭐해라는 심리가 더 많아서 별로 이익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실제 내가 이거를 상담 신청했을 때 만약에 뭐 감독님한테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우리 팀 내에 뭔가 소문이 돌았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기의 선수 생명이 좀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뭐 선배나 아니면 후배나
개인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싫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뭔가 그런 이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의 부당함은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상담으로 뭔가 바로 연결해갖고 오픈시켜버리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또 아예 단절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그런 또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지도자나 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도 꽤나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고 계속 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이런 아까 얘기하면서 나왔던 폐쇄적인 문화들, 그리고 문제제기했다가 선수 생활을 못할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보신 사례가 있는지. 최근에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네, 그 경기도에 있는 모 지역의 그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의 선수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에 소속된 선수들이신 거예요. 그 아까 계속 이야기들이 조금씩 섞여서 나오고 있긴 한데 지도자 분께서 뭔가 이제 훈련 우리 받을 때 보면은 본의 아니게 터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훈련을 위한 이 신체 접촉인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헷갈림들이 좀 있으신 거죠. 누가? 선수분이. 선수분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뭔가 불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지도 선생님은 어쨌든 자기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뭔가 자기의 느낌상으로는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뭐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뭐 사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워낙 이제 강조는 되곤 있어요.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강조되고 있는데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특히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도 그렇고 또 가해를 하시는 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성희롱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좀 한다거나 이러면서 조금 더 오픈해 놓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인지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넘기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성폭력 관련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막 뭐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인식들은 되곤 있지만 그 애매모호한 상황들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성평등 교육이든 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현장의 교육은 그냥 성폭력에 대한 그런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밖에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 거 처벌은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교육이 그냥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맨날 비슷한 얘기 된다. 예, 이런 또 평가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그 스포츠 인권 교육 하시는 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뭐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단기성의 교육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까지도 병행하시는 그런 강사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냥 한번 딱 끝나고 많은 이런 교육들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것들이 예,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뭐 성폭력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그 작년에 또 기사를 보니까 김포에서 그 축구 합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예. 숙소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또 그랬는데 이제 그린님은 스포츠 인권을 많이 요즘에 다루시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혹시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이전 경기도에서 어쨌든 뭐 스포츠 인권 센터도 만들고 교육을 성과가 어떻게 뭐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인권 침해들이 있는지 뭐 이런 사례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김포 유소년 FC 그 선수분 사망 사건을 이제 저도 스포츠 인권 교육을 하면서 처음 접했던 거고요. 처음 발생하자마자는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2년 4월경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그거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경찰에서 마무리한 게 2024년 9월이에요.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죠. 네.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어머나. 네. 진짜 오래 걸렸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선은 그 사건은 이제 그 FC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코치 및 지도자분들 4분이 이제 이렇게 기소란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로서 이렇게 지목이 됐던 거고 조사를 이제 그렇게 쭉 해왔는데 예를 들면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이 선수분께서 유서를 남겼거나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없어가지고 조사 결과도 오래 걸렸다고 경찰은 발표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좀 꾸준히 그런 체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체벌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폭력을 당한 거죠. 예. 폭력과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들이 그 돌아가신 선수분의 노트북을 포렌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황이 이렇게 밝혀져 갖고 이제 사건으로 입건이 됐는데 근데 그 4분 중에서 사실 송치된 거는 한 분밖에 안 됐대요. 그 아동 학대 무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이렇게 한 분만 송치가 됐고 나머지 3분은 무혐의로 이렇게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노트북에 있는데. 근데 우리 그지만 증거로서 이게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증거상으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FC 축구팀 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돌아가신 선수분의 아버님의 인터뷰 글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물었대요. 왜냐면 합숙을 늘 있으니까 합숙가 있으니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잘 지내냐, 괜찮냐, 그러면은 늘 아들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던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 선수분은 그런 거죠. 내가 괴롭지만 이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면 더 많이 힘들어하실 거고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지게 되면 자기도 선수 생활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자 끙끙 앓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지도자와 요 선수 간의 사건이었지만 동료 팀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분들이 묵인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경우는 더 선수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시간도 되게 조사 결과도 오래 걸리는 이유가 아마도 더 그 안에서의 폐쇄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유명한 선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감독이신 손웅정 축구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그 팀 내에 있는 그 선수분들, 유소년 학생 선수분들이 전주훈련 갔다가 이제 심한 폭력을 당해서 그거를 본 부모님들이 그 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고소고발을 한 사례인 거고 그 손흥정 감독이 딱
그게 오픈되고 나서 먼저 하는 말씀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정 폭력에서 나오는 이야기. 네, 맞아요. 우리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성들이 그런 가정 폭력에 피해를 당했을 때 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뭐 지금 요즘에 뭐 교제간 폭력 문제도 그렇지만은 나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킹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얘기한 부분이 지금의 이 시대를 자기가 반영하지 못하고 좀 법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뉘우친 게 아니네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특히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그렇게 함부로 내가 해도 돼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은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여자 배구 네. 그 김연경 선수 전 세대에도 네. 제가 이 배구를 봤었는데 찐팬이시구나.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그 하의 바지가 약간 이렇게 팬티처럼 좀 짧은 팬티였었어요. 맞아요. 바지였었어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스포츠 중계에 그 선수들의 허벅지에 보니까 멍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감독이 공으로 이제 애들을 때려가지고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을 때려서 이렇게 멍이 하나씩 다 있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도 본인이 운동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맞으면서 맞아요. 했으니까 자기가 그 학생들을 진짜. 가르칠 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통계상으로도 신체적인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학생 선수 포함해서 실업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래 때리지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네, 네. 그 막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도 막 먹이고 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빵을 그랬죠. 예. 뭐 계속 먹게 했죠. 그 군대에서 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군대에서 괴롭힘 할 때 먹이는 거. 음. 막 엄청 사다가 맞아, 엄청 사다가. 먹이 막 토하는데도 계속 먹이는 그건 사실 고문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죠. 그걸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 선수분들 같은 경우도 공교육 틀 안에 들어있는 운동팀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있고, 학교라는 시스템은 어쨌든 뭐 국가에 대한 이런 책임의 의무 주체가 또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이 바뀌면 그것들을 그대로 형식적으로나마 따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인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은정 클럽이라든가 아니면은 김포 FC 같은 유소년 클럽이라든가 이런 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사실은 구멍들이 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뭐 교육 안 받아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팀의 운동 선수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지만 개인 선수들은 안 해도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네네. 뭐 조금 의지가 있는 선생님은 개인 선수들도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학교 선수들만 모아놓고 하는 학교도 있고, 예,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들을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 클럽 소속 그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대부분 다 학교에서 선수를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 게 주였다면 네. 요즘은 이런 사설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또 그게 또 되게 유명해서 정말 엘리트로 애를 키우려면은 뭐 여기로 보내서 뭐 어떻게 네, 하고 네. 이게 진짜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손흥정 거기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어쨌든 뭐 유명 선수의 아버님이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축구 선수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테스트도 보면서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뭐 은퇴한 전 유명한 선수분들이 그런 클럽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펜싱 선수 중에서
예전에 금메달 따신 그 여성 선수분이 있는데 남현희 선수. 네네. 네. 그 남현희 선수분도 개인 클럽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것도 보고가 됐는데 남현희 선수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남현희 선수가 어디 이렇게 제외되는 뭐 이런 것들을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다 그런 이 엘리트 선수 양성 스포츠가 국민 스포츠보다는 이런 그런 인식 때문인가? 전문 선수 양성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걸까요? 뭐 이제 올해 올림픽 경기에서 역도 선수분들이 두 분 나오셨잖아요. 네. 예, 근데 두 분 다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지도자 약간 좀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것들로 제대로 경기를 못 펼쳤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또 많이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분께서 한 분이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메달 안 따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안세영 선수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안세영 선수분이 금메달을 따지 않고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얼마만큼 귀 기울여 들었을까? 그리고 그 파장력은 또 어땠을까? 그건 결국 성과주의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금메달 따야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인서울 가야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네, 그런 성적 지상주의, 뭐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스포츠 안에 더 심하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냥 전문적으로 키우잖아요. 네, 뭐 취미로 맞아요. 하다가 뭐 이렇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어릴 때부터 너는 이 선수로 한번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엘리트 코스만 쫙쫙쫙 밟아가지고 가는. 네네네.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선수들이 이제 감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 못하고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방식도 문제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모호해. 그런데 또 다른 걸 하자고 하니 뭐 다른 길이 안 보여. 그거에 대한 답답함, 두려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그런 나라들은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도 호주 스포츠 과학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거기에서 이런 뭐 인권 교육 이런 것들도 뭐 하긴 하지만 진로 부분에 있어서 선수분들이 조금 더 지원받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좀 만들어주는 거,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뭐 과학센터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스포츠 과학센터가 있다 하지만 아마 어떻게 하면 더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 맞춰주지, 그렇죠. 당신들이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없지 않을까 지금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연님 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구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옷도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옷을 보면 그 남자 배구는 되게 배구하기 편하게 헐렁헐렁하고 바지도 길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선수들 옷을 보면은 딱 달라붙고 막 바지도 딱 달라붙고 막 이래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선수들은 없나요? 있죠. 예, 있고 저도 교육에서 그런 이제 뭐 성차별 혹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런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체조 선수분들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그 유니폼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체조 선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남자 선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그 비치발리볼 있잖아요. 그거 여자 선수들 국제 기준 옷 지금 바뀌긴 했지만 네네. 이제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거의 비키니 네, 스타일의 옷을 경기복으로 입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선수들은 정말 헐렁한 그냥 큰 그 반바지에다가 이게 이렇게 소매 뭐랄까냐 네. 민소매. 네, 민소매 그 옷 입고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겠죠. 특히 선수분들이, 여성 선수분들이. 그래서 노르웨이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국제대회 나가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예, 자신들만의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대회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네. 당연히 국제 기준의 위반이니까 벌금을 페널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진짜 이렇게 옷 입는 게 맞는 거야? 이거 뭐 합당한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선수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배구도 마찬가지인 거고, 배드민턴도 여성들의 배드민턴 선수분들의 옷이 규정이 있었어요. 뭐 꼭 그런 치마를 속하 있는, 그러니까 안에는 바지인데 위에 겉에 치마처럼 돼 치마처럼 있는? 있는 뭐 그런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거는 선수분들이 문제 제기했다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배드민턴 협회 내에 그런 규정을 보고 이거 좀 차별하냐라고 해서 협회 쪽에 이렇게 권고안을 보냈더니 그 권고안을 받기 전에 협회 쪽에서 먼저 그것들을 바꾸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뭔가를 얘기를 해야만 변화의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교육하면서 선수분한테 그죠. 지금 당장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첩됐을 때 이게 조금 더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는 거고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운동을 하든 또 이후에 운동을 하지 않든 간에 이런 변화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나한테 어떠한 영향으로도 올 수 있고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지만 좀 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뭐 엘리트 선수분들에 대한 뭐 양성 과정에 대한 시스템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도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되게 고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성적에 연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성적이 나지 않으면 나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나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수들을 갈아 넣는 형태로 해서 훈련을 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눈에 보이게 되면 또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또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그 스포츠, 뭐 예술, 뭐 돌봄 분야에 조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기회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뭐 기본소득이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지도자한테도 꼭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고용이 안정화되면은 더 잘 선수분들하고 호흡 맞추면서 예,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선수는 지도자를 욕하고 지도자는 선수들을 뭐 너네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 조금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위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네. 네. 이 요구는 이 사람한테 해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개인 간의 갈등이 네. 아니라 네네. 이 갈등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 네네네.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경기장은 운동선수나 지도자한테 일터거든요. 이 일터가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안정화됐을 때 더 좋은 경기가 발현되지 않을까,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생각해 오신 게 있으시거나 네.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이 자리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경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뭐 이런 인권 얘기하면 경쟁하지 말자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경쟁을 하는 게 스포츠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경쟁하느냐 그리고 경쟁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함께 또 만들어갈 수 있느냐를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등만 바라보는 무조건 메달만 따는 메달만 생각하는 요러한 방향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쟁하다라는 단어의 영어가 컴피트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쪼개보면은 컴은 함께라는 뜻이라고 네. 하고 피트가 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달리다라는 게 경쟁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함께 서로를 돌보며 경쟁하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게 건강한 경쟁이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더 잘 준비해서 오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 또 컴피트 이야기도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추천곡 한 곡 더 소개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 몇 년도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었고 2009년이네요. 아, 2009년인데요. 예. 네. 되게 오래된 영화네요. 그 영화의 음악은 지금도 되게 많이 예, 들리기도 하는데 러브홀릭이 부르신 것 같은데요. 네,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네. 그 노래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와주세요. 네, 그때는 좀 잘 더 준비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예 듣고 예, 저희는 21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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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